무서운 게 시대조가. 무서운 게 기대조가. 안녕하세요. 저는 햄치즈 토스트를 좋아하는 재수생 햄치즈예요. 예비번호를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전 집을 떠나 대치동 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다들 대학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지내느라 바빠 보였고 6, 7년을 본 동네 친구들과도 연락을 안 한 지가 몇 달이 넘었었죠.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가 꺼려졌던 건 전화했을 때 제가 모르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거나 혹시 대학교 수업 중이라거나 그 애들의 스케줄을 이젠 모르니까요. 소외감 느껴지지 진짜. 전화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 나면서 야야야 여보세요? 치즈야 왜 전화했어? 나 지금 대학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는데 왜? 친구 먼저 마시고 있어. 왜 전화했는데? 이러면 뭔지 알지? 그 느낌. 재수란 것은 정말 제 인간관계를 정지시켜 놓은 것 같았어요. 혹시 이게 무서운 사연인 건가요? 귀신보다 무섭다 야. 이래저기라도 사람과 대화하고 잠깐이라도 사람을 만나는 설렘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도 해볼 생각을 안 해봤던 건데 랜덤 영상통화 어플을 깔아보았습니다. 어떡해. 깔고서 며칠은 눈으로 구경만 하고 실제로 전화를 해보진 않았지만 누군가 제게 먼저 전화를 요청해왔습니다. 20대 여자 친구가 필요해요 라고 되어 있었고 프로필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말도 잘 통했고 진짜 여자였나봐요. 다행이다. 서로 친하지 않으니 적당히 배려하고 선지켜가면서 오히려 편하고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대화했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었더니 팝업이 하나 뜨더군요. 남성 회원에게 쪽지 채팅을 신청하고 영상, 음성 채팅으로 별을 적립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채팅은 1시간에 무려 43,200원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그냥 통화만 해도 돈을 준다는 거야? 그렇게 며칠을 사용했고 이상한 사람도 몇몇 있긴 했지만 대부분 매너 있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에게 영상통화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30대 남자, 장기자랑 보고 가세요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식사 시간 동안 20분 정도만 짧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심심풀이로 받아보았습니다. 화면엔 얼굴이 아니라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함간 손톱을 깎았습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걸어봤지만 남자는 대답은 없었고 그냥 계속 손톱을 깎았습니다. 손톱 깎기 ASMR.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통화만 연결해 놓으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싸 개꿀이다 싶었습니다. 하면은 2시간째 손톱을 깎은 후 그 남자의 손이 사라진 채 바닥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시간째 손톱을 깎았다는 게 아니라 화면은 2시간째 손톱을 깎은 후 그 남자의 손이 사라진 채 이거인 것 같아. 그지? 2시간 동안 손톱을 어떻게 깎어? 카디비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다음 날에 또 그 남자에게 용통이 걸려왔습니다. 첫날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두 번째 날은 왜? 받아보니 또 손톱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손톱이 자란 건지 무슨 또 손톱을 자를 만큼 손톱이 길어 있었습니다. 어떡해? 그렇게 일주일, 그 사람은 일주일씩 매일매일 제게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고 또 손톱을 깎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만 번 돈이 몇십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그 손톱을 깎는 틱틱
소리가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메아리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손톱을 뜯다 보면 손톱 아래 살 부분에 살짝 딱딱한 표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뜯어버려서 제 손가락은 전부 피가 맺히고 딱지가 앉았습니다. 재수하면서 불안한 이 심리와 맞닥뜨려서 손톱에 집착하게 됐나봐. 처음엔 이빨이나 손을 사용했지만 나중엔 손톱으로 안 뜯기는 작은 부분들은 커터칼까지 사용해서 뜯었습니다. 미친, 칼로 손톱을 뜯는다고. 그러던 와중에도 저는 계속 그 남자와 하루에 한두 시간씩 영통을 하고 있었죠.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자세히 그 남자의 화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은 물에 젖어서 흐물흐물해진 키친타올이 널려있는 게 보였고요. 그 뒤쪽으로 벽에는 농약을 칠 때 쓰는 큰 분무기 같은 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나머진 특별할 게 없었는데요. 손톱을 깎는 손이 어떨 땐 남자 손, 어떨 땐 여자 손, 점 위치가 다르거나 성별이 다른, 그러니까 매번 다른 사람들의 손입니다. 전 O형 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손들은 딱딱해 보였거든요. 손톱을 자르면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일 법도 한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유퀴즈에서 김세별이라고 특수청소업체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다가 그분의 유튜브 채널까지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특수청소 현장과 청소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보이는 분무기나 키친타올에 약품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딘가 그 영상 통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꺼림칙한 마음에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좋을 거란 건 알았지만 두려움보다 궁금한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휴대폰 화면 너머로 저한테 해코지할 방법도 없을 거 아니에요.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화면엔 또 손이 등장했습니다. 뒤쪽에 약품통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쓱 남자는 손톱을 깎는 게 아니라 손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두 번째 관절에 커터칼을 대고 천천히 앞뒤로 움직였습니다. 잘린 피부가 칼의 움직임에 따라 딸려 움직였고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에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어팟에선 끊기지 않은 통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에어팟을 빼버린 뒤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냥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밖으로 무작정 뛰쳐나갔습니다. 4시간쯤 공부를 하고 학원 문 닫을 때쯤 돌아와서 전 이제 전화가 끊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는 아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새빨갛게 물든 흐물통한 타월들이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바로 통화를 종료하고 당장 앱을 지웠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그 커터칼이 뼈에 걸리는 그 슥슥 소리, 그 소리가 제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얼 보든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소리뿐이었습니다. 손톱을 칼로 뜯다가 어느 날 손마디의 주름을 따라 차가운 커터칼을 가져다 대는 상상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제 손을 내려다보는데 손톱을 뜯은 부분에 몽글몽글 피가 맺혀있는 게 보였습니다. 피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쥐어 짰습니다. 피가 손가락을 타고 뚝뚝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선 그 손가락이 잘리던 순간에 피부들의 움직임이 계속 재생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느 저녁, 저는 제 손가락에 칼을 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칼의 감촉과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핏물은 예쁘다보단 무서웠습니다. 아파서 칼을 앞뒤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뭐? 당연히 움직이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이게. 상처가 깊어서 결국 응급실까지 가서 꼬매야 했고 부모님도 오셨죠. 저는 당장 재수간다! 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시험만 보게 해줘. 나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시험만은 보게 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독서실이 아닌 집에서 공부하는 조건으로 겨우겨우 허락을 받아냈어요. 상담을 다닌 지는 2달이 되어가는데 트라우마 치료라고 해서 세로토닌이 들어간 약을 복용하면서 그 소리나 기억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젠 손톱을 뜯지도 커터칼을 손에 대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도요. 그래도 아직 손톱을 깎는 모습을 보면 그 소리와 화면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앞으로 손톱 깎는 소리 들으면은 이 썰이 생각날 것 같아. 와. 아버지께서 옛날에 회사 보안 요원 일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와 함께 탐정놀이를 하며 집안에서 무전을 하곤 했어요. 꽤 먼 거리에서도 무전 신호가 잡혀서 아버지께서는 가끔 일터에서 저에게 오늘 저녁에 밥을 집에서 드실지 밖에서 드실지를 무전을 쳐서 전달하곤 하셨죠. 삐릭 여기는 치즈. 아빠는 오늘 언제 오나 오바. 삑 하고 버튼에서 손을 떼면 얼마 후 아버지의 답이 오곤 했지요. 그 답을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무전기를 들고 엎드려 있었던 기억이 서네요. 어느 정도 큰 후로는 아버지와 무전기를 갖고 놀진 않았지만 그 기억만큼은 갖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추억이 됐겠다. 6학년이 되던 해, 우리 학교 옆에 장애인 복지센터가 생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1, 2, 3교시 그 시간이 복지관과 교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원이라는 아이랑 짝이 되었었는데요. 양 팔과 양 다리가 없는 친구였어요. 처음엔 어린 마음에 좀 징그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되죠. 여러 번 만나다 보니 생각보다 웃음도 많고 저랑 얘기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원희의 부모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원희네 아버지는 경찰에서 꽤 높은 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원희 아버지는 경찰서 내에서 축구동호회 회장이셨는데 다행이다. 원희 학교폭력 당할 일은 없겠다. 원희네 어머니는 원희 아버지와는 축구 동호회끼리 단합회를 하다가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희가 다리를 잃었을 때 가족끼리 함께 취미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여름방학 때 비싼 아이스크림도 사주셨는데 엑설런트라고 그 비싼 거를 아직도 손 떨려서 못 사는 거를 그걸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잘 지내던 와중 원희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기숙중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숙학교와 복지관은 그닥 멀진 않았지만 전교생 기숙이니 앞으로 복지관에 오는 건 뜸해질 수밖에 없었죠. 원희가 엄청 슬퍼할 거란 건 안 봐도 뻔했어요. 어떻게 얘기해서 달래줘야 할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무전기가 떠오른 거예요. 왜 이 생각을 지금에서야 했을까? 무전기 모델명을 검색하여 지원하는 킬로미터를 보니 연락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폰은 걷어도 무전기는 잘만 숨기고 가져가면 안 걸릴 거예요. 배터리를 빼고 보면 그냥 수제품이라고 둘러대기에도 딱이고요. 아, 기숙사에서 폰을 걷는구나. 그래서 무전기로 원이랑 연락을 하려고. 버튼을 누르면서 말을 해야 전달이 되니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고민한 끝에 버튼 누르는 부분에 블럭을 하나 튀어나오게 묻히고 단단히 고정했어요. 무전기를 엎어놓고 몸으로 누르면 버튼이 눌려서 음성무전이 전달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죠. 저는 원희와 만나는 마지막 날
원희는 제가 앞으로 방학 때만 온다는 소식에 너무 슬퍼했지만 무전기를 보여주자 금방 관심을 보였습니다. 삐빅. 여기는 치즈대원. 원희, 들리면 대답하라. 5번. 삑. 원희가 재밌다는 듯 버튼을 몸으로 누르고 말했습니다. 버튼이 눌리는 삑 소리가 났습니다. 삑. 여기는 원희. 치즈형. 70번만 자면 오는 거지? 금방 사용하는 원희를 보니 안심이었습니다. 물론이야. 바로 달려올게. 우리 그래도 계속 이걸로 연락하자. 응? 그날 저녁 화장실에서 원희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삐빅. 원아, 나 이제 방에 들어왔어. 앞으로는 7시 이후에 무전하면 내가 받을게. 알았지? 삑. 그러자 곧 원희에게도 무전이 왔어요. 알았어, 형. 학교는 어때? 사건의 냄새가 좀 나? 삐빅. 뭐 항상 하던 시덥잖은 대화였죠. 무전기 소리가 커서 들릴까봐 스피커 부분에 어머니의 화장솜을 덧댄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렇게 3주가 손살같이 지났습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짬을 내서 원희를 만나러 갈까 했지만 원희가 부모님과 여행을 간다는 무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었습니다. 다시금 무전이 온 건 일주일이 더 지나고서였습니다. 형, 나 여행 다녀왔어. 엄청나게 신기한 것들 많이 봤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문득 원희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엄마랑 아빠랑 축구했다? 응? 축구? 어떻게? 다들 재밌어해서 좋았어. 원희는 축구를 할 수 없을 텐데 구경했다는 걸까? 그 후로 항상 7시 땡 하면 오던 원희의 무전이 7시 5분, 7시 8분, 7시 15분, 7시 30분 점점 늦어져 갔습니다. 답을 하는 속도도 그랬습니다. 삐빅. 형아, 오늘도 축구를 했어. 하고 무전이 와서 재밌었겠네. 누가 이겼어? 하고 물어보면 한 5분 정도 있다가 답이 왔습니다. 점점 대화의 간격이 벌어져 갔습니다. 5분, 10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길래 무전기를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곧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전 시험 기간 일주일간은 무전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리 말은 해뒀지만 30분을 기다려도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원희가 요즘 왜 이렇게 바쁘지? 주말에 오신 아버지께 듣기론 원희는 당분간 복지관을 쉬고 집에서 부모님과 지낸다고 합니다. 원희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복지관에 계속 보낸 것이었고 이젠 두 분이 휴가를 내서 집에서 원희를 케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원희가 지내고 있는 집은 복지관 바로 뒤 산에 있는 별장이라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마지막 시험이 끝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어 그날 저녁 7시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어라? 버튼을 눌렀는데 삑 소리가 안 났습니다. 저는 양말통에 숨겨둔 배터리를 꺼내 배터리를 갈고 원희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삐빅. 원아,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오늘은 뭐 했어? 오늘은 20분쯤 기다리니 바로 답이 왔습니다. 삑. 형아, 오늘도 축구를 했어. 형이 일주일 동안 연락 못한다고 했지만 잘 기다릴 수 있어. 원희가 아무래도 날짜를 잘못 센 모양이었어요. 삑. 응? 아니야, 이제 시험 다 물리쳤는걸. 야, 못한 얘기 다 하자. 제가 무전을 보내기 무섭게 다시 답이 왔습니다. 뭐야, 내 무전 듣고 보낸 건가? 삑. 축구를 하다가 조금 다쳐서 엄마가 무지 걱정했어. 삑. 다쳤다고? 어디를? 많이 다쳤어? 또 무전을 보내자마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삑. 그냥 좀 부딪혀서 멍이 들었는데 별로 안 아팠어. 근데 형 무전 없으니까 7시 되면 너무 심심해. 할 말은 딱히 없다. 삐빅. 미안. 공부하느라 바빴다고. 응? 다시 무전이 없었습니다. 뭐지? 삐졌나? 내가 너무 오래 연락을 안 해서? 삑. 미안해.
미안해, 원아. 야, 너도 중학생 돼보면 알걸? 야, 진짜 어렵다니까. 삑. 무전을 보내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역시 또 무전이 없었습니다. 또 다음날 7시 5분 무전이 왔습니다. 형, 안녕? 오늘은 자랑할 일이 있었어. 원희는 속사포처럼 계속 무전을 보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40개 중에 40개를 다 맞았다? 곧 중학교 따라갈 테니까 각오해. 바보야, 우리 나랑 너랑 3살 차이라 너가 오면 난 고등학생 되거든. 나중에 만나면 중학교 수학책을 보여주면서 기승을 제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또 무전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단축 수업을 해서 4시부터 시간이 비었습니다. 무전을 보내볼까 싶어서 무전기를 꺼냈는데 스피커에 붙여둔 솜에서 얕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귀를 대어보니 끊임없이 무전이 오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맞는 소리. 누군가 원희를 때리고 있다. 전 급한 마음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원아, 무슨 일이야? 끊임없이 무전이 왔습니다. 원아, 조금만 기다려. 저는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선생님께 말할 순 없었기에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전기에 스피커에 겹겹이 붙여둔 화장솜을 떼어냈습니다. 무전기의 버튼음이 방에 크게 울렸습니다. 목사님은 제 무전기를 바라보셨습니다. 맞는 소리가 들리자 목사님은 고개를 들어 절 쳐다보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지금 위험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니? 휴대폰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원희 부모님께 알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원희 아버지는 경찰이니까 분명 빨리 찾아낼 것입니다. 목사님은 즉시 전도사실로 전화를 하셨고 그 와중에도 계속 무전은 오고 있었습니다. 전 심장이 철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안니? 엄마는 항상 너와 축구를 하고 싶었단다. 엄마, 너무 아파. 아줌마다. 지금 원희를 때리는 건 아줌마다. 그러면 어디에 전화해야지? 경찰에 전화하면 원희 아빠가 경찰인데 아줌마를 잡아갈까? 어떡하지? 목사님이 잘 아는 경찰이 있다 했고 그분에게 부탁해볼 테니 우선 무전기를 챙겨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전 목사님의 차를 타고 계속 무전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의 환호성이 이따금 들렸고 원희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빠르게 원희의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진입했고 저와 목사님은 경찰차 안에 있었습니다. 삐삐. 아파요. 무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너무 나서 눈이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원아. 전 무전을 꼭 가슴에 안고 되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때 경찰차 안에 있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L2 지하 2층입니다. 어린아이 시신 발견했습니다. 삑. 삑. 형아, 아파. 원희에게는 아직 무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나랑 무전하고 있다고요. 목사님이 경찰분께 전화했습니다. 지금 무전이 계속 오고 있다고. 그 너머로 충격적인 말이 들렸습니다. 양팔과 다리가 없는 남자아이 시신을 발견했는데 아이 앞 바지춤 안쪽에 무전기가 붙어있다고 말이다. 얘가 아니냐고 말이에요. 틀림없는 원이었습니다. 맞으면서 무전기 버튼이 눌려서 계속 무전이 보내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일부러 몸에 무전기를 붙이고 무전을 보냈던 것입니다. 시험 기간 전 원희의 무전이 점점 늦어졌던 건 무전기에 배터리가 없어서 수신이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제 무전기 배터리를 갈면서 왜 원희 무전기도 배터리가 없을 거란 생각은 못했을까? 제가 원희와 연락을 못했던 그 시험 기간 동안에도 원희는 계속 저에게 무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대답은 생각지 않고 자기의 할 말만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전의 수시는 배터리가 다해갈수록 더 늦어져서 그 딜레이가 누적되고 누적되어 지금 이 무전은 지금으로부터 4일 전에 원희가 보낸 무전이었습니다. 4일 전에 죽었던 거야? 원희가 자주 말했던 축구를 했다는 그 말, 그 축구는 원희가 구경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희가 공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래전 원희 아주머니와 했던 평범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 원희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이든 모나지 말고 둥글게 자라란 뜻이란다. 둥글게 말이지. 둥글게. 그 후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건이 보도되기도 전 연쇄살인마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였기 때문입니다. 원희 사건은 범인이 고위 경찰이니 수사도 흐지부지. 아버지께 듣기론 지방으로 발령받고 감봉 정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원희를 원으로 부르는 것도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범죄들이 조용히 묻힙니다. 하지만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무전을 보내던 그 애의 숨소리를. 아이고, 이거 출처가 있는 거죠? 만약 실제면은 이게 심야괴담회가 아니라 꼬꼬모가 되는 거야. 만약 이게 실제면. 자, 해산 잘 자요. 무지젓은 여기까지!